이제 다음은 홍태한 교수님 공유 화면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발표는 이제 원래는 휴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바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종합토론 자장을 맡고 계시는 신탁근 위원장님. 시간들이 바쁘신 모양인데 이어서 그냥 가도록 예, 하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예. 이어서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발표는 지속적인 전력 유지와 창조적 전승을 위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컨설팅 연구의 선임 연구원으로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복승 스님이 발표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광주 문화나루 김은정 사무국장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앞서서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장에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뛰었던 분들인데, 이제 최봉석 선생님은 이러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전부 분석하고 또 이런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되고 있지만 최복승 선생님께서 시간을 잘 이렇게 안배하셔서 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복승 선생님의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화면 공유해 먼저,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예. 먼저 예. 참 열심히 제가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사실은 무형문화재관에서는 사실 여기 발표해 주신 전문가분들에 비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형문화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무형문화재에 관련돼서는 컨설팅도 사실 한 업체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상당히 그쪽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그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보입니다. 네네. 발표는 전체 슬라이드는 좀 피지 않고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슬라이드 화면으로 하지 않고 이런 화면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부여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용 유지와 창조적 정승을 위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에 대해서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발표는 인증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부여 문화재 현황, 그리고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재 운영 사례, 그리고 개선점,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인증제에 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증제에 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2019년에 발주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인증제는 지금 현재 이제 전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 중이며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된 자료는 이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교육 인증제는 문화재교육 확산과 질적 재고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혹은 후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화재 교육이란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측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인정하여 문화재 교육의 방향을 견인함으로써 문화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현황은 현재 법제화 계획과 방안은 추진되었고요. 인증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증제 사전 컨설팅 연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인증제 실제 인증을 진행할 방안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이 있어서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운영 체계를 도표로 작성한 것을 제시해 드렸고요. 실제 인증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인증제를 관리 운영하고 결과를 심의 통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인증 기준은 현재 6가지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조금 실제 운영 뒤에는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증 목표적인 내용에서 주요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 프로그램 구성, 운영 자원 관리, 시설 환경, 안전 관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정에 제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문화재 활용에 관한 상당한 많은 점수를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실제 프로그램 담당자가 신청을 한 정인 서류를 가지고 신청한 뒤에 필수 자격 요건을 검사하고 요구 심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보완합니다. 현장 심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 경우 현장 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서류와 현장별 토대로 인증한 후 인증을 줄 예정입니다. 그다음 인증 후의 사후 관리도 죄송하지만 아직도 협의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 인증제와 인증패 등은 이제 주어질 예정인데요. 실제 인증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는 아직 문화재청 협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인증 운영인 및 부여기관에서 인증 공고를 내면 실제 접수를 하고 요건을 심사한 후 심사 후 현장 필요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현장 심사 후 인증을 심의합니다. 합격이 발표되면 인증을 대고 인증 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인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것저것 할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알고 있습니다. 인증제에 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증제는 아직 완전히 세팅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직 계속된 협의와 조정 중이기 때문에 기본 토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추후 여러 가지 부분이 디테일하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현재 제가 부여 군청이나 이런저런 자료를 합의한 거 현재 부여의 문화재 현황은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와 보물, 사적, 무형,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을 보유하고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와 기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번 사업에서 운행된 거로는 참 보완되지 않았으면 말씀드립니다. 부여의 대표 무형문화재로는 말씀드린 은산 별신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무형문화재, 시조, 용정리, 상여소리, 산수야가, 세도, 두리풍장, 단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 지금 현재 세계문화에서는 4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4개는 관북리 유적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정림사지 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화청에서 진행했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관련해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해서 실제 실제 인증을 진행할 때 모범 사례로 된 것을 4개 정도 추려서 결과 보고서에 작성을 했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 문화재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형문화 실제 운행 사례 중에 첫 번째는 광산 문화유산 꽃을 피다 4단 지금 저희 토론자분으로 나와 계신데요. 네, 광주 문화나루에 시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여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이제 부여는 사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문화유산도 많고요. 또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화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사단법인 광주 문화나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좀 높지 않은 프로그램 활용하여 프로그램 구성한 게 돋보이는 곳이고요. 문화재별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모토론이라든가 모둠 활동이라든가 그림자 연극 등을 지원하여 아주 역동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저희 사업단에서 평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업 주제별 내용별로 다양한 자체 개발한 부교재 고교를 활용하여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의 흥미와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적절한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사업단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진을 제가 처음에 이게 그림자극이고요. 그 문화나루에 쓰시는 부교재입니다. 실제 문화유산 교육에서도 이 부분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지행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만나는 무사 신봉 이야기고요. 청주 지역에서 백제의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는 꾸러미를 택배 및 워킹소리 형태로 배포하고 동영상으로 온라인 지도하는 비대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실제로 비대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여 비대면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단에서 평가하여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교재 내 QR코드를 작성했고 애니메이션과 영상을 스마트 기기로 직접 시청할 수 있게 수업의 접근성을 높인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안내도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제작 배포함으로써 가정에서 자체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수업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요. 동영상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런 꾸러미들을 배송하고 실제로 꾸러미를 통해 직접 수업을 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상반기부터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식회사 만지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설악산 문화재 보물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업단에서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사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계층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통합적 프로그램이라 판단되어 저희 사업단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유물을 직접 만지게 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오감으로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3D 스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유물 구독 서비스라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기관이나 학교로 학습지 않게 배포하는 능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부여가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여는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이 그 다문화 가정이나 노령 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원하지 않거나 사회적 환경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 판단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품입니다. 가품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 그 유물을 직접 접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살림에서 진행하는 한류의 원천 한성 백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백제와 공주는 부여와 공주는 백제권으로 상당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서울 위례성 쪽의 한성 백제는 그 비해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초기 백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문화살림 쪽은 지역 문화유산 전문가를 직접적으로 양성해서 배포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2019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 모니터링 결과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그중에 부여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몇 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성농효 전수교육관에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기획이 아주 독창적이라고 평가가 되었고요. 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단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신규 참여자 모집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육 방식을 접근하지 않고 생활 속으로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채택했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전수건 앞에 직접 농과 밭에 벼와 목화를 경작하고 농사 도구와 물레와 도리깨를 직접 이분들이 제작하셔서요. 그 실제 수업 듣는 학생들의 규 사이즈에 맞게 아주 작게 제작하셔서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무형문화재를 아주 생활 가까이로 접근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프로그램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강릉 농학전수교육관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여의 지역적 특성과도 지역 인구 구성의 특성과도 아주 부합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교육 과정을 상당히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 이렇게 다양한 대상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전수관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노인층 대상 프로그램을 여기 모델링하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제주 칠머리당 영구 전수관입니다. 이 제주라는 약간 좀 폐쇄된 공간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장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동하는데 포인트가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사용하는 무구를 주제로 공개한다, 흥미를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전문적인 민속학자나 스토리텔러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해해서 호응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제 모니터링 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부여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문제점과 개선점을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수교육관에 전수조교분들이 안 계신 곳이 계셨습니다. 전승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수조교가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다른 지역에 대해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 일단은 지능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문도 잠겨 있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국민과 접점이 되는 공간인 뭐 강당이나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누가 찾아가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 제가 확인해 보면 예산도 1년에 예산이 3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소한의 운영비만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 같고요. 개선점은 이제 가장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은산 별시제 중심으로 6개의 무형문화재 통합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별도로 운영하면 예산이나 인력적인 문제가 있으니 6개를 통합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 포인트 짜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단순히 공연을 하거나 눈으로 시각하는 것보다 교육이라는 건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습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는 전승 활동을 개발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전승 활동에 애로가 있으므로 관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승 활동을 시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관광기금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기금 이런 다양한 지원 확대로 전승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점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문화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부여 지역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그 지원을 신청하신 경우는 거의 전무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최소한의 기금으로 운영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외에 별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인삼 별신제 하시는 그 담당 간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께 한번 직접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운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현재 부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 지역에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금 어떤 걸 좀 제가 생각해야 될까 제언을 드리자면 부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듯합니다. 부여 지역은 뭐 국가적 문화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지역 문화재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무형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현재는 거의 운영하고 계신,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 유형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도 세계유산이나 국보, 그러니까 거의 백제시대에 관련된 프로그램 이외에는 사실 진행되는 거의 없어서 시대적으로 상당히 국한돼 있고 제한돼 있는 프로그램 운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부여는 백제시대의 고도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백제시대에 국한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관통이 되는 예를 들어 부여 향교라든지 시대적으로 관통이 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래야 확장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여 지역의 인구 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실제 36% 이상이 노인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노인분을 대상으로 한 아까 그 특정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대다수의 중고생이나 초등생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 부여 인구수가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개발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나 아니면 이주 여성의 가정 같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정 포인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실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프로그램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제 세계문화유산하고 그러니까 공주와 익산 지역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부여 지역성을 확장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제언해 봅니다.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익산 공주와 함께 백세 역사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여 안에 고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공주와 익산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하나의 큰 바운더리가 돼서 연계 상승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언해 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실제로 거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못하신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운영을 못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종사하시는 담당자분들의 고민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개인이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 정책적으로 사실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방 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은 그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 연계와 필요함에 따라 아까 여기 광주 문화나루처럼 자체적으로 지역문화재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문화예청이나 또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문화재 교육 관련의 종사를 오랜 기간 했는데도 사실은 부여 지역에는 인삼 별신제 외에 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게 준비하면서 느껴졌거든요. 물론 제가 관심을 안 가진 저도
이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부여 지역의 홍보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잘 모른다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싶고요. 제가 일선의 학교 선생님이나 부여 지역 교사나 학생들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부여 지역에 계시는 분조차도 잘 모른다면 좀 약간 부여 군 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너무 연로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앞부분 발표자 하신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력적으로 연로하신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 준비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이유도 요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형문화재를 계속 알려주고 전달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거든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무형유산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이 부분은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예, 네네. 아까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나 학생들하고 직접 면담을 많은 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직접 면담을 이런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은산 별신제 유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는 부여에 사는 저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문화재 교육 하신 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이제 논제에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전형 유지와 창조적 전승을 위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전국의 우수 사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부여의 무형유산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것에 대한 이제 토론은 광주 문화나루 김은정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이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이 학술 행사를 시작할 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김은정 사무국장님은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위험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광주 지역 사회에서 문화재 교육, 박물관 교육 이런 분야에서 매우 활달하게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해오셨던 문화재 현장 교육의 전문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은정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청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광주문화나루의 김은정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발표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제 부여 쪽 하면은 세계유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답사를 자주 다녔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제 무형유산은 사실 좀 생소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형유산들이 있고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화면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수님. 저는. 그래요? 예, 들립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최복승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발표 내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도 이번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인증제.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유산 교육 저희가 컨설팅을 잘 받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유형 문화유산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들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여 지역도 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할까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 선생님 그 발표 자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산 별신제 외에도 많은 무형유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례들 유형, 무형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형유산은 항상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요.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에서 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 강한 힘이 작용했을 때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든가 학생들의 학교 생활, 청소년들의 삶에는 이런 것들을 녹아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가깝게 끌어들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시대의 이야기 정서에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안타까운 것은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부여군이 지원하는 세계유산 교육을 아마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교육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단체라던가 문화유산 교육을 하는 단체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 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나중에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유형문화유산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기획자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인력들하고 사실은 네트워크도 강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 같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거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올해 진행한 것 같던데요. 모니터링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들 학교로 찾아가는 직접 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이런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발성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5 내지 18차씩 이렇게 장기간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래고 감동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남 곡성, 제가 곡성을 찾아갔었는데요. 한상봉 선생님,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못하네요. 낙죽장도. 그러니까 대나무에다가 인두로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글을 쓰고 직접 칼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뒤에는 지금 학교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 여기 전수관이 아니고요. 학교로 이 도구들을 직접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다 두드려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실에서도 이렇게 수업이 가능하고요. PPT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한상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따로 있지만 전수관은 사실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다.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누가 거기 시골까지 오지를 않는다. 근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야말로 이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주의 셋골나이 무명을 짜는 그런 이제 무형문화재 28호 나주 셋골나이입니다. 근데 여기 김홍남 선생님하고 이 이수자 원경희 스님께서 지역아동 센터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목화도 가져오시고 배틀도구 다 가져오시고 옛날 물레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직접 시연도 보여주시고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미니 배틀이라고 해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주차 수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여의 아까 무형문화재들이 아까 부부상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렵기는 합니다만 학교 교과서에는 무형문화재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과서에. 그래서 교육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우리 최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아까 무형문화재 소개된 것들 중에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의 하고 이렇게 접합시킬 수 있는 소통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뽑아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기 두 그림은 저희가 만든 교재입니다. 교재. 그래서 이쪽도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들로레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그림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인증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연구해서 이뤄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 양성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단체 간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육으로 끌어낼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단계적인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같이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김은정 사무국장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전국 최고의 이 문화재 현장 또 찾아가는 학교 연계 문화재 현장 교육이라든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개발해서 운영하고 실제로 평가에도 참여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를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정 토론자의 질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최복승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운. 예.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 발표 주제에 대해 고민할 때 제가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관해서 어떻게 좀 컨설팅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몇 군데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축제나 아까 앞에 전문가분들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재현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속적이고 뭐 차시를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현재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질문지에 보시면 세계문화유산에서 관련돼서는 세계문화유산을 특정하게 주제로 잡은 프로그램보다는 뭐 부여 고도재단이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백제 노자의 기관 같은 데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백제 전체 문화를 버무려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이제 부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무형유산 중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저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산 별신제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분과 통화를 한 바로는 그 선생님 말씀이 지화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종이로 꽃을 만드는 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서 어떤 프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상당히 난감하게 했는데 그런 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학생들한테 실제로 공예 쪽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흥미도 있고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뭐 수업하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주신 징검다리는 사실은 저도 이름만 듣고 실제로 몰라서 토론문을 주실 때 저도 직접 찾아봤어요. 너무 좋은 정보여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징검다리 프로그램인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몇 군데 컨택을 해봤는데 잘 운영을 못하신 곳도 한 군데 있으시고 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된다면 나중에 제가 그 정보를 자료를 받는다면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증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아마 발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 시행 예정인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인증제가 현재 시행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속 청해서 고민을 하고는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증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만 간략히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교수님? 네, 이 정도만 저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최복승 선생님께서 지역 사회에 계시면서 이제 문화재 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이제 종합 토론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이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제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형문화유산 전승 단체 활동에 대한 것은 기존에 연구를 수행한 강성복 소장님이나 또 윤동환 교수님이나 또 송교기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 지역에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긴 얘기는 종합 토론 시간에 듣고 우선 이제 김은정 사무국장님께서 궁금해하셨고 지금 최복승 선생님께서 답한 내용 가운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미 그 조사 연구 또는 이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여군에 있는 지정문화재 가운데 전수교육 활동이 정기적으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포제 시조 산유화가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주로 성인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이런 생생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강사 생생문화재 프로그램도 거의 없고 부여에는 좀 오래전부터 이미 매우 독특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놀이 세계 사물놀이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이런 무형문화재 사물놀이 전수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김은정 사무국장님이 기대하거나 또 최복승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전수교육 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것은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우리 김성호 주무관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제가 바빠서 이제 그 이번에 부여의 무형문화유산 부여의 무형유산 보호 활용 방안에 관한 발표 토론집을 편집 정리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오류 같은 것들은 수정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배포를 하면 PPT에서
수정 보완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PPT 자료를 제가 직접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정을 못했는데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최복순 선생님이 이제 부여군 문화재 지정 현황에 관한 내용은 옛날 자료고요. 또 지금 현재 문화관광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현황표하고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여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문화재 지정 현황에 관한 것은 이제 법 개정 전의 것이어서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배포된 최복순 선생님의 발표 내용 가운데 지정문화재 현황에 관한 것은 제가 현행 법률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교정해서 발표 토론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한 통계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일단 이제 오늘 최복순 선생님의 발표와 김은정 사무국장님의 토론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이 예정된 시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약간 10분 정도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